정열의 화가, 태양의 화가, 빈센트 반 고흐. 후기 인상파의 대표적 화가인 빈센트 반 고흐는 거친 전묘의 생동감 있는 붓터치와 타는 듯한 원색의 색채가 특징입니다. 아버지 6형제 중 아버지를 제외한 나머지 숙부들이 모두 그림을 유통하는 화상이었던 반 고흐 가문. 그러나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 목사가 된 아버지 테오도루스는 작은 교회의 가난한 목사였고, 6남매의 장남으로 태어난 빈센트는 책 읽기를 좋아하는 진지한 아이였지만 15세 가난을 이유로 학업을 중단합니다. 빈센트는 숙부의 소개로 구필 화랑의 유럽 여러 지점들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판화와 복제화 등을 팔며 거장들의 작품을 가까이에서 보고 각 근무지의 미술관 등을 방문하면서 예술적 감수성과 그림에 관한 열정을 길러갑니다. 목사가 되길 열망했던 빈센트. 날이 갈수록 종교적 열망이 더 커가던 빈센트는 결국 업무를 등한히 하는 이유로 해고당하고 아버지의 권유로 신학을 공부하려 하지만 신학대학 입학시험에 실패하고 사목 공부를 시작합니다. 진지하고 자존심이 강하며 정열적인 성격의 빈센트는 교회 당국과 갈등을 빚고 평신도 전도사로 임명되어 광산 지역인 보리나주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러나 전도보다는 그곳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던 빈센트는 품위를 떨어뜨린다는 이유로 전도사직에서도 박탈당하게 되어 방황의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방황하던 빈센트는 종교 이외에 자신이 열정을 가졌던 그림이 자신을 구원하는 길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드디어 26세의 나이로 화가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이후 빈센트는 형의 뒤를 따라 구필화랑에서 유능한 화상으로 일하게 된 동생 테오에게 평생의 후원을 받으며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화가로서의 10년간의 삶 동안 거의 900점에 가까운 작품을 만든 정열의 화가 빈센트 반 고흐. 반 고흐의 작품 세계로 당신을 안내합니다. 반 고흐의 파리 시절 작품인 이탈리아 여인입니다. 이 작품의 모델은 카페 탬버린의 여주인 아고스티나 세가토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 작품의 가장자리 부분은 반 고흐가 일본 판화의 영향과 전묘법의 표현을 고스란히 담아내 자유롭게 표현한 것이 특징입니다. 1887년 12월에 그린 작품으로 현재 파리 오르세 미술관에 소장 중입니다. 반 고흐의 파리 시절 작품 탕귀 아저씨의 초상입니다. 모델이 된 줄리앙 프랑스와 탕귀는 그림 재료상으로 많은 화가들과 교류하였습니다. 물감을 외상으로 주거나 화구값 대신 그림으로 받기도 하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인상주의, 후기 인상주의 화가들의 주 거래처였고 그들의 그림을 수집가에게 소개하기도 합니다. 고흐는 화려한 배경과 소박하고 다정한 모델의 모습을 대담하게 대비합니다. 1887년 8월에 그려진 이 작품은 로댕의 딸이 구입하여 현재 파리 로댕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반 고흐 파리 시절 작품 아스니에르 레스토랑 외부입니다. 협죽도 화분이 있는 레스토랑 외부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진 작품으로 협죽도는 유럽에서 특히 인기가 있는 관상용 식물입니다. 관상용 나무들이 심겨진 큰 화분들이 창가마다 놓여있는 아스니에르 레스토랑을 화폭 가득히 담아 오히려 초록빛의 화분과 창문들을 강조하였습니다. 태양의 화가라는 별명답게 레스토랑의 벽면과 도로를 노란빛으로 처리한 이 작품은 1887년 제작되었으며 현재 볼티모어 미술관에 소장 중입니다. 반 고흐가 파리 시절 그린 한 짝이 뒤집힌 신발 한 켤레입니다. 반 고흐는 일생 동안 7점의 신발 정물화를 그립니다. 그 신발들은 낡고 시골 노동자들이 신은 신들로 고난한 삶에 대한 연민을 표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작품만은 기존에 마치 흑백 화면을 보는 듯한 색조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갈색과 오렌지색, 녹색 등 활기를 느끼게 하는 작품을 그렸습니다. 반 고흐와 서신을 교류하던 동료화가 에밀 베르나르가 이 신발은
반고흐가 답사할 때 신던 신발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1887년 그려진 이 작품은 볼티모어 미술관에 소장 중입니다. 반고흐의 파리 시절을 마감할 무렵의 작품인 이젤 앞의 자화상입니다. 모델을 구하기 쉽지 않은 경제 사정과 더불어 인물화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표현하고 있는 반고흐의 자화상. 특히 그의 자화상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작품은 비장한 표정에서 밝은 배경으로 안정감을 주지만 화가로서의 의지와 자신을 온전히 표현하는 개성 강한 필치를 보여줍니다. 1888년 초 제작된 이 작품은 암스테르담 반고흐 미술관에 소장 중입니다. 반고흐의 아를르 시절 작품인 유리잔 안에 꽃핀 아몬드 나뭇가지입니다. 단순하면서도 세련미가 넘치는 이 작품은 봄 기운을 가득 담아 파릇파릇하게 물오른 꽃가지와 환하고 밝은 꽃들이 희망을 상징합니다. 푸른 유리잔과 노란 책상이 화사하고 붉은 선으로 역동성을 더했습니다. 1888년 3월 제작된 이 작품은 암스테르담 반고흐 미술관에 소장 중입니다. 반고흐의 아를르 시절 작품인 빨래하는 여인들이 있는 아를르의 도계교입니다. 빨래하는 여인들의 생기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작품으로 푸른 하늘과 강물, 도계교와 마차가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론강에 있는 이 도계교는 고향 네덜란드를 떠올리게 하는 소재여서 아를르 시절 즐겨 그렸습니다. 1888년 3월 제작된 이 작품은 오테를로의 크릴러 뮬러 국립미술관에 소장 중입니다. 반고흐의 아를르 시절 작품인 커피 주전자가 있는 정물입니다. 반고흐는 밝고 아름다운 노란색을 많이 사용하기로 유명합니다. 특히 그의 작품들은 보색 대비를 많이 활용하고 있죠. 이 작품도 노란 벽면과 검정 커피 세트, 붉은 과일, 붉은 그림의 테두리, 그리고 청색의 테이블보가 보색을 이루어 반고흐의 특징을 잘 나타내줍니다. 1888년 5월에 제작된 이 작품은 개인 소장품으로 리히텐슈타인에 있다고 합니다. 반고흐의 아를르 시절 작품인 꽃이 활짝 핀 분홍 복숭아 나무입니다. 반고흐는 아를르에 오자 곧 봄을 맞이하여 아를르의 화사함을 마음껏 그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작품은 반고흐의 사촌이자 그림 스승이었던 안톤 모베가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서명 위쪽으로 모베를 회상하며라고 적어 미망인에게 위로의 선물로 보냈습니다. 1888년 3월에 제작된 이 작품은 오테를로의 크릴러 뮬러 국립미술관에 소장 중입니다. 반고흐의 아를르 시절 작품인 프로방스 농가입니다. 노란 밀밭에 서 있는 농부와 농가의 전경이 여유롭고 아름다운 이 작품은 밀의 수확기인 6월의 풍요로움을 이미 한쪽에 쌓여있는 낯가리와 전체적으로 표현된 황금빛으로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1888년 6월 작품으로 워싱턴 국립미술관에 전시 중입니다. 반고흐의 아를르 시절 작품인 아이리스가 있는 아를르의 전경입니다. 아름다운 색채의 조화를 보여주는 풍경화로 푸르른 하늘 아래 아름다운 아를르의 전원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반고흐는 아를르의 아름다운 풍경과 날씨를 마음껏 화폭에 담고 있습니다. 1888년 5월 제작된 작품으로 암스테르담 반고흐 미술관에 소장 중입니다. 반고흐의 아를르 시절 작품인 앉아있는 즈아브 병사입니다. 즈아브 병은 프랑스 경보병으로 알제리인으로 구성되어 알제리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작품 속의 즈아브 병은 검정색과 붉은색 복장으로 화려함과 근엄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노란색 벽과 바닥의 타일이 이국적인 느낌을 더합니다. 1888년 6월 제작된 작품으로 아르헨티나에 개인 소장 중입니다. 반고흐의 아를르 시절 해바라기 연작 중 하나인 12송이 해바라기가 있는 꽃병입니다. 반고흐는 아를르의 노란 집에서 미술가들의 공동체를 구성하여 함께 지내기로 한 고갱의 방을 꾸미기 위해 해바라기를 그립니다. 반고흐는 해바라기를 통해 자신의 정열을 표현하고 있는데
꽃잎 하나하나에서 느껴지는 그의 분놀림이 열정적입니다. 1888년 8월 제작된 이 정물화는 뮌헨 노인의 피나코텍에 소장 중입니다. 반 고흐의 아를르 시절 작품인 아를르의 빈센트의 집입니다. 일명 노란 집이라고도 불리우는 반 고흐의 집으로 화가 공동체를 만들고자 한 곳입니다. 사실 반 고흐는 네덜란드 시절부터 화가 공동체에 강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노란 집과 푸른 하늘이 강렬한 대비를 이루고 있는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1888년 9월에 제작되었으며 암스테르담 반 고흐 미술관에 소장되었습니다. 반 고흐가 아를르에서 그린 그림 그리러 가는 화가입니다. 아를르에서 반 고흐는 자신이 좋아하는 전원 풍경을 마음껏 그렸습니다. 그러기 위해 무거운 이젤을 메고 그림 도구를 들고 자주 밖으로 나가 스케치를 하였습니다. 1888년 7월 제작된 이 그림은 원래 독일의 카이저 프레드리히 미술관에 있었으나 2차 대전 중 소실되었습니다. 반 고흐가 아를르 시절 생마리에서 그린 생마리 해변의 어선들입니다. 바다가 보고 싶었던 반 고흐는 자신과 동료 화가가 지낼 노란 집을 정리하는 며칠 동안 테오에게 받은 돈으로 생마리라는 바닷가에서 지내며 바닷가 풍경들을 그립니다. 그의 초기 작품들은 색채 없는 윤곽을 표현했다면 이 작품에서는 확실하게 색채로 윤곽을 표현하는 그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다 풍경이 짙은 고깃배의 색채를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1888년 6월 제작된 이 작품은 현재 암스테르담 반 고흐 미술관에 소장 중입니다. 반 고흐가 아를르에서 작업한 라 무스메입니다. 무스메란 일본어로 처녀라는 뜻이 있는데 당시 프랑스에서는 자포니즘, 즉 일본에 대한 관심이 유행했던 시절이라 일본 여인을 무스메라고 불렀습니다. 일본 화풍과 동양, 특히 일본에 관심이 많았던 반 고흐는 보색 대비로 밝고 경쾌하게 표현한 젊은 여인의 좌상을 라 무스메라 이름 붙였습니다. 1888년 7월 제작된 이 작품은 워싱턴 국립미술관에 소장 중입니다. 반 고흐가 아를르에서 그린 우체부 조제프 룰랭의 초상입니다. 반 고흐는 아를르에서 소박함과 활기를 갖춘 우체부 조제프 룰랭과 친구가 됩니다. 반 고흐는 룰랭의 초상화를 6번이나 그렸는데 그중 이 작품은 특히 일본풍으로 커다란 표면에 룰랭을 배치하고 주변을 단순화시켜 작업하였습니다. 1888년 8월 작품으로 현재 보스톤 미술관에 소장 중입니다. 반 고흐가 아를르 시절 작업한 아를르 라마르틴느의 저녁 카페입니다. 밤의 카페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는 이 작품은 마담 진우가 운영하던 카페 드 라 가르입니다. 반 고흐는 자주 카페 그림을 그렸는데 특히 이 작품은 녹색 천정, 붉은 벽, 노란 등처럼 원색의 보색 대비를 강렬하게 표현한 반 고흐의 특징이 잘 나타난 작품입니다. 1888년 9월 제작되었고 현재 코네티컷주 뉴헤이븐의 예일대학교 미술관에 소장 중입니다. 반 고흐의 아를르 시절 작품 자화상입니다. 반 고흐는 자화상을 많이 그렸는데 각 자화상들은 그 작업 시기에 그의 심리 상태 등을 표현합니다. 특히 이 작품은 고갱이 고흐에게 선물한 자화상에 대한 답변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짧게 깎은 머리와 어두운 색상의 옷으로 동양 승려의 이미지를 담은 그의 모습을 잘 표현하였습니다. 1888년 9월 작품으로 현재 캠브리지 하버드 대학교 포그 미술관에 소장 중입니다. 반 고흐의 아를르 시절 작품인 웨젠 보흐의 초상입니다. 웨젠 보흐는 화가로 반 고흐의 친구였습니다. 밤하늘의 별처럼 높은 이상을 지닌 시인을 그리고 싶었던 반 고흐는 그의 친구 보흐에게 모델이 되어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어두운 배경은 밤하늘을 나타내며 보흐의 인상 또한 강하면서도 환하게 표현하였습니다. 고흐는 이 작품을 특히 마음에 들어하여 노란 집에 자신의 방에 걸어두었습니다. 1888년 9월에 제작되었으며 파리 오르세 미술관에 소장 중입니다.
반 고흐의 아를르 시절 작품인 론강 너머 별이 빛나는 밤입니다. 북두칠성이 론강에 비춰 조용히 흐르는 듯한 풍광이 너무도 아름다운 이 작품은 당시 광장의 밤 전경이나 그 효과, 밤의 풍경을 그리는 일에 흠뻑 빠진 당시의 빈센트의 역작입니다. 1888년 9월에 제작된 이 작품은 현재 파리 오르세 미술관에 소장 중입니다. 반 고흐의 아를르 시절 작품인 아를르의 포름 광장의 카페 테라스입니다. 당시 반 고흐는 주로 밤의 풍경을 즐겨 그렸는데 특히 이 작품은 불이 환하게 켜진 부드러운 기운으로 포근함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어두운 하늘과 불빛 아래 노란 카페가 이루는 대조가 강렬하면서도 고흐의 특징을 잘 나타냅니다. 검정색을 사용하지 않고 밤을 표현하는 데 대해 만족감을 표시한 작품입니다. 1888년 9월 작품으로 오트를로 쿠릴러 뮬러 국립미술관에 소장 중입니다. 반 고흐의 아를르 시절 작품인 화가의 어머니 초상화입니다. 흑백 사진을 바탕으로 작업한 어머니의 초상화로 따스하고 차분한 느낌의 배경과 온화한 모습의 어머니를 완성하였습니다. 반 고흐의 어머니 안나 코르넬리아 카르벤투스는 왕실 재본 기술자의 딸로 엄청난 독서광인 반 고흐의 취미는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았다고 전해집니다. 1888년 10월에 제작된 작품으로 파사디나의 노턴 사이몬 미술관에 소장 중입니다. 반 고흐의 아를르 시절 역작인 붉은 포도밭입니다. 당대 비평가들로부터 색채가 야만적이란 신랄한 비판을 받은 작품이지만 동시에 생전에 유일하게 판매된 유화이기도 합니다. 반 고흐는 이 작품을 특별히 그동안의 보살핌에 대한 보답으로 동생 테오에게 선물하였는데 나중에 인상주의 여류 화가이자 외젠보흐의 누이인 안나 보흐가 테오에게 구입합니다. 반 고흐 특유의 과감하고 힘찬 색조와 미적 균형 감각이 뛰어난 작품입니다. 1888년 11월 작품으로 현재 모스크바의 푸시킨 미술관에 소장 중입니다. 반 고흐의 아를르 시절 작품 씨 뿌리는 사람입니다. 반 고흐는 평생 밀레를 자신의 마음의 스승으로 삼고 다양한 밀레 모작을 그립니다. 이 작품은 밀레의 씨 뿌리는 사람을 자신의 식으로 재해석하여 그린 작품입니다. 커다란 레몬색 태양 아래 넓은 대지에 씨를 뿌리는 사람이 단순하게 표현되어 있어 그만의 과감한 대조가 돋보입니다. 1888년 11월 작품으로 현재 츄리히 뷰를 컬렉션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반 고흐가 아를르 시절에 그린 에텐 공원의 회상입니다. 고갱이 반 고흐의 요청을 받아 아를르로 와서 지내면서 둘 사이에는 기법과 작품에 관한 다양한 의견의 교류가 일어납니다. 현실성을 기준으로 하는 고흐에 반해 고갱은 기억에 의존해 그림을 그리는 방식을 권유합니다. 이 작품은 고갱의 영향으로 기억에 의존해 신비로움과 추상적인 표현이 나타난 작품으로 그림을 그리던 초기 가족들과 지냈던 에텐의 공원을 생각하며 그린 그림입니다. 1888년 11월에 제작된 작품으로 현재 상트페테르부르크 에르미타주 미술관에 소장 중입니다. 반 고흐의 아를르 시절 작품 책과 마담 진우입니다. 그림의 주인공인 마담 진우는 카페 드 라 가르의 주인으로 반 고흐가 처음 아를르에 왔을 때 하숙했던 하숙집 주인이기도 합니다. 반 고흐와는 각별한 친구 사이가 되고 그를 항상 지원해주는 사람입니다. 노란 배경 속의 진우 부인을 책과 함께 배치하여 그녀의 지적인 모습을 부각하였습니다. 1888년 11월 작품이며 현재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소장 중입니다. 반 고흐의 아를르 시절 작품 아를르의 무도회장입니다. 고갱과 공동생활을 하며 작업한 작품으로 고갱의 작품이 가지고 있는 기법들을 적용하며 독특하게 표현하였습니다. 반 고흐는 각양각색의 의상을 입은 군중을 촘촘하게 배치하였으며 평상시에 잘 사용하지 않는 구도나 여인들의 머리카락 패턴 등 다양한 시도를 보여줍니다. 1888년 12월에 제작한 작품이며 파리 오르세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반 고흐의 아를르 시절 작품인 빈센트의 의자입니다.
이 작품은 고갱의 의자와 마주보고 한 쌍을 이루고 있는 듯 이 작품은 왼쪽, 고갱의 의자는 오른쪽에 두었습니다. 의자 위에 파이프와 담뱃삼지는 반 고흐를 대표하는 사물로 자신의 낭만적인 감성을 대변합니다. 1888년 12월에 제작된 이 작품은 현재 런던 국립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반 고흐의 아를르 시절 작품인 폴 고갱의 의자입니다. 고갱과의 공동생활은 서로에게 큰 영향을 끼치기는 했으나 작업에 대한 의견 대립으로 겨우 2달 만에 깨지고 맙니다. 고갱이 떠난 뒤 반 고흐는 후회와 절망을 담아 빈 의자를 그립니다. 의자 위에는 촛불과 책을 배치하였는데 감성적인 반 고흐와 달리 지성에 근거하여 작업하는 고갱의 성향을 나타내는 도구입니다. 1888년 12월에 제작된 이 작품은 암스테르담 반 고흐 미술관에 소장 중입니다. 반 고흐가 아를르 시절 그린 한쪽 귀를 붕대로 감고 담배 파이프를 문 자화상입니다. 화가 공동체에서 함께 작업하던 고갱과의 불화로 반 고흐는 자신의 왼쪽 귀를 면도칼로 잘라버립니다. 그 사건으로 고갱은 떠나고 반 고흐는 귀에 붕대를 감은 자화상을 2점 그리게 됩니다. 그림의 오른쪽 귀에 붕대가 감겨 있는 것은 거울을 보고 자화상 작업을 하기 때문입니다. 담배 파이프는 여러 작품에서 반 고흐 자신을 상징하는 상징물로 사용됩니다. 이 작품은 특히 배경과 자신의 보색 대비가 뛰어나며 연기까지 표현하는 세심함이 돋보입니다. 1889년 1월 제작된 이 작품은 니아르코스 콜렉션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반 고흐가 아를르 시절 작업한 펠릭스 레이 박사의 초상입니다. 자신의 귀를 자른 반 고흐는 아를르 시립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발작을 일으키는 반 고흐를 돌봐준 이는 병원의 레이 박사와 친구 룰랭 가족들입니다. 빈센트는 레이 박사의 초상화를 그려줍니다. 1889년 1월에 제작된 이 작품은 현재 모스크바 푸시킨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반 고흐가 아를르 시절 처음 그린 창밖의 정육점입니다. 반 고흐는 아를르에 도착하자마자 자리 잡은 숙소인 카렐에 짐을 풀고 물감과 캔버스를 구해 자신의 방에서 바라다 보이는 풍경인 정육점을 그립니다. 1888년 2월 작품이며 현재 암스테르담 반 고흐 미술관에 소장 중입니다. 반 고흐가 아를르 시절 그린 소설 읽는 사람입니다. 반 고흐가 렘브란트의 성경 읽기를 모티브로 하여 그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황금빛 태양 아래 여인의 모습이 신비롭게 표현되었는데 특히 윤곽선을 그리고 색칠하는 기법은 고갱의 영향이라고 합니다. 반 고흐 스스로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어서 책은 그의 좋은 소재 중 하나입니다. 1888년 12월에 제작된 이 작품은 현재 개인 소장 중입니다. 반 고흐가 아를르 시절 그린 룰랭 부인과 아기입니다. 아를르에서 유일한 친구가 되어주었던 우체부 조제프 룰랭의 가족들이 마르세유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반 고흐는 이별의 아쉬움으로 가족들의 초상화를 그려주는데 그중 룰랭 부인과 아기 마르세를 그린 그림입니다. 1888년 11월에서 12월 사이 작업한 작품으로 현재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소장 중입니다. 반 고흐의 아를르 시절 작품인 알리스 강의 낙엽입니다. 알리스 강은 고대 언어로 천국 세계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아를르 구시가지 남쪽 숲 고대 기독교인들의 석관이 있는 공동묘지 지역을 알리스 강이라고 하는데 이 작품을 작업할 당시 반 고흐는 고갱과 사이좋던 시절이어서 이곳에 나란히 이제를 세워 가을 풍경을 그렸습니다. 대각선 구도의 독특한 처리로 색상과 더불어 강렬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1888년 11월 작품으로 현재 오트를로 크릴러 밀러 국립미술관에 소장 중입니다. 반 고흐의 아를르 시절 작품인 빈센트의 침실입니다. 반 고흐는 자신의 침실을 3작품 그렸는데 그중 가장 초기의 작품입니다. 노란 집에서 고갱의 도착을 기다리며 그린 작품입니다. 3작품은 거의 흡사한 구도로 제작되어 쉽게 구분이 되지 않지만 이 작품은 바닥의 색상과 침대 곁 벽에 걸린 친구들의 초상화로 첫 번째 방인 것을 구분하여 볼 수 있습니다.
1888년 제작된 이 작품은 현재 암스테르담 반 고흐 미술관에 소장 중입니다. 반 고흐가 아를르에서 그린 트랭크 타이유 다리입니다. 반 고흐가 아를르에 머무는 동안 특히 고갱과 함께 지낸 1888년 10월경에는 둘이 자주 이제를 들고 밖으로 나가 풍경화를 그렸습니다. 이 작품은 부드러운 색상 표현과 안정된 구도로 마치 현장을 보는 듯 느껴집니다. 섬세한 분놀림이 특징인 이 작품은 1888년 10월 제작되었고 개인 소장 중입니다. 반 고흐의 아를르 시절 작품인 알리스강입니다. 양옆으로 빈 석관들이 줄지어 있는 알리스강은 로마 시대에 건설된 아를르의 주요 도로입니다. 고갱과 함께 이곳으로 그림을 그리러 온 반 고흐는 일주일간 이 길의 4가지 관점 연작을 작업하였고 그중 하나입니다. 아름다운 낙엽과 한가로이 길을 가는 사람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표현하였습니다. 1888년 11월에 작업한 이 작품은 현재 개인 소장 중입니다. 반 고흐의 해바라기 연작 중 하나인 15송이 해바라기가 있는 꽃병입니다. 고갱을 기다리며 기쁨과 설레임으로 작업한 해바라기 연작들은 특히 노란색으로 풍부한 감정을 나타내는 작품입니다. 반 고흐를 태양의 화가라고 부르는 이유를 바로 이 해바라기 연작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 작품은 꽃의 섬세함을 살리면서도 본대로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빛과 색을 통해 태양처럼 격정적이고 뜨거운 감각과 감정을 나타냅니다. 1888년 8월에 제작된 이 작품은 런던 국립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반 고흐의 아를르 시절 작품인 아를르의 랑글르아 다리입니다. 파리 생활을 접고 반 고흐는 아마도 고향 네덜란드 같은 느낌의 아를르를 선택하였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랑글르아 다리는 고향 네덜란드에서 볼 수 있는 도계교여서 반 고흐는 이 다리를 여러 번 그리게 됩니다. 청명한 하늘색이 돋보이는 작품으로 그의 강한 분놀림과 함께 일본 판화 방식이 남아있으며 앞으로의 희망으로 가득하여 노란색을 주조로 사용합니다. 1888년 5월 작품으로 현재 쾰른의 발라프 리하르츠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반 고흐가 아를르 시절 작업한 라크로의 추수입니다. 아를르 시절 초기의 작품으로 추수하는 광경을 넓게 잡아 뒤편 몽마르주까지 화폭에 담았습니다. 이 작품은 특히 어두운 윤곽선을 사용한 기법 등 확실히 일본 화풍의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888년 6월에 제작된 작품으로 현재 암스테르담 반 고흐 미술관에 소장 중입니다. 반 고흐가 아를르 시절 작업한 아를르 병원의 안뜰입니다. 자신의 귀를 잘라버린 반 고흐. 귀의 치료와 정신질환으로 병원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합니다. 입원한 병실에서 창문 너머로 보이는 병원 안뜰의 다양한 꽃들을 화려한 색채로 그렸습니다. 정신질환이 작업을 방해하였지만 그런 와중에도 그림에 열중하며 마음을 다스리고자 하였습니다. 1889년 4월에 작업한 이 작품은 현재 빈터투어 오스카 라인하르트 컬렉션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반 고흐의 생 레미 시절 작품인 라일락 꽃입니다. 반 고흐는 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프로방스 지역 생 레미의 생폴드 무솔 요양원에 머물게 됩니다. 이 작품은 그곳 정원에서 얻은 소재로 그린 작품이며 평온한 색채로 작품을 제작한 것으로 보아 새로운 작품 활동을 의미하는 그림입니다. 1889년 5월 작품으로 현재 상트 페테스부르크 에르미타주 미술관에 소장 중입니다. 반 고흐의 생 레미 시절 작품인 사이프러스입니다. 하늘을 향해 우뚝 솟아있는 사이프러스 나무들. 반 고흐가 스스로 내가 그린 가장 명석한 작품이라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노란 해바라기가 그의 아를르 시절을 상징한다면 푸르른 사이프러스가 생 레미 시절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1889년 6월에 제작된 작품으로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소장 중입니다. 반 고흐가 생 레미 시절 작업한 사이프러스 나무가 있는 밀밭입니다. 반 고흐는 동생 테오에게 이 그림에 대해 설명하며 본인의 작업 중 가장 밝은 작품이라고 합니다. 노랗고 환한 밀밭과
쥐푸른 사이프러스, 흰 구름이 가득한 하늘이 밝은 느낌을 강조합니다. 1890년 6월에 그린 작품으로 현재 런던 국립미술관에 소장 중입니다. 반 고흐의 생 레미 시절 작품인 올리브 농장입니다. 반 고흐는 그의 불안하고 격렬한 감정을 이 작품에 담았습니다. 반 고흐는 아를루 시절까지 직선적인 분놀림을 사용했었는데 생 레미 시절부터 그만의 곡선 분놀림이 나타납니다. 강렬하고 힘찬 분놀림은 그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1889년 6월 작품으로 현재 오트를로의 크릴러 뮬러 국립미술관에 소장 중입니다. 반 고흐의 생 레미 시절 작품인 푸른 밀밭과 사이프러스입니다. 반 고흐는 병원의 허락 아래 보호자를 동반하고 짧은 산책을 통해 야외에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그는 사이프러스를 그림의 모티프로 삼아 다양한 풍경들을 작업합니다. 특히 이 작품은 나무, 밀, 하늘 등의 색채가 기존 즐겨 사용하던 보색 대비의 원색이 아닌 억제된 색조로 통일성을 나타냅니다. 1889년 6월 제작된 이 작품은 현재 체코 국립미술관인 프라하의 나로드니 미술관에 소장 중입니다. 반 고흐의 생 레미 시절 작품인 아이리스입니다. 요양원 안에는 아무래도 그림의 소재가 부족할 수밖에 없으므로 반 고흐는 병원 안뜰에 아이리스를 발견하고 다양하게 표현하였는데 그중 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반 고흐가 생전에 전시회에 출품한 몇 안 되는 작품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1889년 5월 제작되었으며 현재 로스앤젤레스 게티 센터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반 고흐가 생 레미 시절 그린 생폴 병원 뒤 산 풍경입니다. 반 고흐는 병원에서 허락해준 짧은 산책으로 병원 주변의 풍경을 자주 그리게 됩니다. 그림을 그리는 것 외에는 스스로를 다스릴 수 없기 때문이었죠. 이 작품은 병원 뒷산 풍경으로 푸른 산과 흰 구름이 환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윤곽선 안을 색칠하는 방법은 고갱과 함께 지내면서 사용하게 된 기법입니다. 1889년 작업한 이 작품은 버지니아 리치몬드에 있는 버지니아 현대미술관에 소장 중입니다. 반 고흐의 생 레미 시절 작품인 양귀비 밭입니다. 생폴 요양원에서 반 고흐는 두 개의 방을 하나는 침실로 또 하나는 작업실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는 발작으로 인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모작들, 병원 안의 모습들, 창밖의 풍경들을 주로 그립니다. 병원 뒤쪽으로 보이는 양귀비 밭을 몇 점 그렸는데 이 작품은 그중 하나입니다. 휘몰아치는 분놀림과 직선들, 붉은색과 노란색의 보색 대비 등 반 고흐의 특징이 전부 나타나는 작품으로 1889년 6월 작업하였고 브레멘 시립미술관에 소장 중입니다. 반 고흐가 생 레미 시절 그린 생 레미 요양원의 복도입니다. 요양원 밖으로 나갈 수 없던 시기, 반 고흐는 요양원 안의 모습을 그림 소재로 사용합니다. 정원, 창문과 현관 등을 그리던 그는 동글게 휜 천장과 고불고불한 바닥으로 끝없이 이어지는 복도는 어둡고 불안한 그의 마음을 잘 표현합니다. 1889년 5월에서 6월 사이 제작된 이 작품은 현재 뉴욕 현대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